아름다움의 개념은 인류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존재해왔지만 아름다움의 개념은 유동적이며 시간과 분석되는 맥락에 따라 변화합니다. 한 시대나 지역에서 아름다움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시대나 지역에서는 동일하게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적 인식은 각 사회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깊이 영향을 받으며 서로 다른 문화들은 그들의 전통, 신념, 역사에 따라 신체적 또는 도덕적 완벽성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 모든 아름다움의 개념은 공통된 요소를 공유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들이 그 사회가 지닌 걱정과 이상을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정 역사적 순간의 아름다움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 시대의 가치, 열망, 심지어 사회적 긴장의 거울 역할을 합니다. 수세기 동안 아름다움의 기준은 단지 문명들 사이에서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각 문화 내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변화에 영향을 받아 변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시대에는 아름다움의 표현이 대칭과 비율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이는 인간 몸의 이상적인 형태를 포착하려고 했던 그리스 조각들에서 잘 드러납니다. 중세시대에는 아름다움이 종종 영성에 연관되었으며 신성하고 천상의 특징들이 강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움의 이상이 기술과 대중매체의 발전과 얽히면서 새로운 종류의 미적 기준을 만들어냈고 이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지만 모든 문화의 특성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상은 종종 산업에 의해 촉진됩니다. 패션, 광고 및 엔터테인먼트는 종종 글로벌 소비를 위한 균일화된 미적 이미지를 홍보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글로벌화는 세계 여러 지역의 미적 모델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결성의 증가와 인터넷에 대한 쉬운 접근 덕분에 다양한 문화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미적 전통의 동질화와 재해석을 초래했습니다. 문화 교류는 아름다운 표현의 가능성을 넓혔지만 동시에 표준화와 다양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구적 특성을 선호하는 글로벌미의 기준이 지배적인 가운데 세계 여러 문화는 여전히 고유한 미적 전통을 보존하고 축하하며 기존의 개념에 도전하고 문화적 표현의 풍요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의례, 의복, 헤어스타일 및 장식 등을 포함한 이러한 전통적 실천은 서구적 규범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집단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며 아름다움에 대한 보다 다채롭고 다층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면 아름다움의 개념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각 맥락의 특수성에 맞춰 조정되는 사회적 구성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는 종종 외부에서 강요된 것에 저항하면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재정의하고 재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복, 음식, 습관 또는 의사소통 방식에서 지역 미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각 민족의 독특성을 재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미적 다양성은 현대성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무엇이 아름다움인지 그리고 그것이 다양한 사회에서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풍요롭게 하는 방법으로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움이 다양한 맥락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세계관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적, 미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적 실천들은 종종 그 문화적 맥락을 벗어나면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지만 사회들이 그들의 역사, 필요 및 가치에 기반해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히마 부족 여성들의 오지제 사용은 단순한 미적 선택을 넘어 환경에 대한 지능적인 적응을 보여줍니다. 햇볕이 강한 건조 지역에서 태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곳에서 이 오커와 지방 혼합물은 단지 아름다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외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동시에 오지제에서 주는 붉은 색조는
히마 부족 여성들을 식별하는 문화적 표시로 작용하며 그들의 조상과 땅과의 시각적 연결을 형성합니다. 이 의식 자체는 깊은 정체성과 소속감을 담고 있으며 단순한 미용 실천을 넘어 풍부한 전통과 역사를 가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확립하는 방법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전통에서 발견되는 미적 다양성은 아름다움이 매우 주관적이고 사회적, 역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념임을 반영하게 합니다. 사람의 외모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장식, 신체 수정 또는 피부 관리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특정 문화나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파다옹 부족의 여성들처럼 긴 목이 아름다움의 이상으로 여겨지며 이는 여성성 및 우아함을 상징하는 반면 무르시 부족에서는 입술 디스크가 성숙함과 존경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표현과 정체성의 수단으로 변형시켜 개인을 그들의 문화와 역사와 연결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아름다움이 단일하거나 보편적인 기준이 아닌 각 사회가 자신만의 독특함과 신념을 확립하기 위해 찾은 다양한 방식의 반영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의 이상 차이는 외모에 대한 기대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또한 같은 문화 내에서 세대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서구에서는 완벽한 피부색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대중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많은 사람들이 황금빛 피부를 여유롭고 휴양지 같은 야외에서 보내는 삶과 연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패션과 엔터테인먼트의 공인들이 그들의 구릿빛 피부를 드러내면서 대중화되었으며 이는 자연적인 현실과 건강을 왜곡한 기준을 세우게 되었고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색조를 얻기 위해 인공적인 대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공 태닝숍과 자가 태닝 제품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는 미적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특정한 지위와 성공에 대한 시각을 촉진하는 산업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피부암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건강을 위해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태닝이 아름다움의 상징인 반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피부에 대한 이상이 그와 정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맑은 피부가 우아함, 순수함,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밝은 피부에 대한 선호는 역사적으로 깊은 뿌리를 두고 있으며 많은 아시아 문화에서 귀족들은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왔는데 이는 야외에서 일하는 하층 계급의 특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하얀 피부가 단지 지위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여성성의 이상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세련됨과 섬세함과 연결되었습니다. 비록 수십 년 동안 이상이 변화하여 일부 여성들은 더 많은 태닝을 원하고 글로벌화된 미적 기준을 채택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피부 미백 제품이 널리 사용되고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조건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는지, 문화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지역적 정체성의 복잡성을 반영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마오리족과 무르시족처럼 신체 수정은 신체가 정체성과 문화적 소속감을 상징하는 강력한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마오리족의 타모코는 그 복잡하고 의미 있는 디자인을 통해 개인의 역사와 혈통을 전달하는 시각적 서사로 기능합니다. 마오리 여성들의 경우 턱에 새겨진 문신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이상으로 공동체 내에서 지위와 지혜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실천은 단순한 미용을 넘어 조상과의 연결을 확립하는 것이며 인류의 특성을 일률적으로 만들려는 세계 속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입니다. 무르시족이 입술 디스크를 사용하는 관습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신체 수정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단계를 상징하고 성숙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며, 이러한 실천은 글로벌미의 이상에 대한 수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과 존경을 의미하며 독특한 문화적 역사 속에서 자신을 확립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모리타니아의 살찌우는 농장 사례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 식습관과 사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마른 몸매가 종종 건강과 성공의 기준으로 찬양되지만,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 특히 모리타니아에서는 살찐 몸매가 부와 비옥함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여성들이 체중을 늘리는 것이 단순히 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번영과 권력에 대한 문화적 관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여자아이들을 살찌우는 관행은 그들이 결혼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장하는 한 방법으로 간주되며, 튼튼한 몸은 지위의 상징이고 가족을 부양하고 돌볼 수 있을 것이라는 좋은 지표로 여겨집니다. 서구의 기준과의 이러한 대비는 문화와 지역적 가치가 아름다움의 이상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구 미디어에 의해 자주 홍보되는 글로벌 기준에 도전하는 방식을 드러냅니다. 또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특정 사회적, 문화적 현실 안에서 맥락화하는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며, 아름답고 수용 가능한 것에 대한 선입견을 강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에티오피아의 보디족의 실천인 체중 증가를 위한 연례대회는 단순한 외모 경쟁을 넘어섭니다. 이 의식은 강인함의 개념과 공동체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아름다움의 이상이 활력과 신체에 대한 지배를 전달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보디족에게 체중은 성공의 지표이며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복지의 반영으로 풍요롭고 번영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 이상은 외부 관찰자들에게는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생존과 사회적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화적 깊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승자를 축하하고 영웅처럼 대우하는 것은 이 관행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이 의식이 보디족 사회 내에서 권력, 존경, 소속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에서 치아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기념하는 관습은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무시되거나 저평가될 수 있는 특성들이 어떻게 매력의 기준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본의 야에바는 이 개념을 잘 보여주며, 치아가 고르지 않으면 그것이 매력으로 여겨지며, 이는 젊음과 자발성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미적 기준은 아름다움의 유연성을 보여주며, 그것이 어떻게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될 수 있는지 나타냅니다. 대조적으로 일본에서의 역사적인 오하구로 관습은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것으로, 아름다움이 당시에는 통제와 세련됨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하구로는 귀족 사회에서 세련된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그 맥락에서 아름다움은 인기 있는 미적 기준을 거부하면서도 억제와 정제된 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두 관습은 아름다움의 개념이 보편적인 규범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각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심지어 경제적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디족, 마오리족, 일본의 다양한 실천에서 본 아름다움의 이상들 간의 다양성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미학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한 문화에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이 다른 문화에서는 기이하거나 심지어 저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그들 주변의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반영합니다. 각 사회는 자신의 역사, 필요,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아름다움의 기준을 구축하며, 이러한 실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확립하는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아름다움의 전통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미학이 고정된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적응하는 동적인 실천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수용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기준이나 종종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문화만의 독특한 실천을 존중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글로벌화는 문화 간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아름다움의 기준에 일정한 동질화를 가져왔지만 이러한 전통들이 서로 얽히고 미적 다양성에 대한 더 큰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문화 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이전에는 특정 문화에 제한되었던 아름다움의 실천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많은 가시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차이를 더 잘 이해하고 아름다움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문화적 실천들이 깊은 의미와 역사를 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화된 미적 모델에서 희석될 위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과제는 미적 다양성을 기념하는 것과 각 문화적 실천의 진정성을 보존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글로벌화가 융합과 분열을 동시에 가져오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각 문화의 기원과 의미를 존중하면서 아름다움의 문화적 표현을 어떻게 가치를 두고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글로벌화된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는 또한 미디어에서의 정체성과 표현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종종 패션, 영화, 광고 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보편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 지배적이 되면서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 신체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자아 존중감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맞추려는 압박은 신체, 피부 색깔, 그리고 다양한 신체적 특징들을 존중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저항의 움직임을 낳았습니다. 일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차이를 수용하고 모든 형태의 미적 표현을 축하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각 문화가 자신만의 뿌리, 역사,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고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름다움은 강요하거나 균일화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것이 나타내는 수많은 형태 속에서 발견되고 기념되어야 할 것입니다.